5월 9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3월호 생산회 정책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60페이지입니다. 미 공업, 군산 복합체가 기본. 1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차 산업혁명은 미와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8세기 말 최초의 방직공장이 건설되면서 기계제 공업이 확립되고 남북전쟁에서 북부의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공업 생산이 빠르게 확대됐고 대량 생산체제로 변화했다. 19세기 말 대량 생산체제가 보편화되고 군수공업과 자동차 공업 등 중공업화가 진행됐다. 미는 1, 2차 대전에 피해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항공, 선박, 자동차 등 군수공업 분야가 확대되고 전쟁 특수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면서 2차 대전 후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됐다. 1961년 1월 1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350만 명의 국민들이 국방에 종사하고 있어 군수산업을 창출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군산 복합체의 실체를 폭로했다. 미는 확장된 군수산업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을 예속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나라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을 기초로 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세계경제체제를 구축했으며 1940년부터 60년대 기만적인 원조 정책을 실시해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했다. 1970년대에는 달러에 금태환 중지 선언을 하고 중동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며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미 공업은 거대 독점 자본에 의해 과점돼 있다. 미 공업은 정부의 국방 지출에 의해 지탱되는 군산 복합체가 기본이다. 1980년대 지식, 기술 집약형 공업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했다. 자본의 고도화에 따라 미 경제는 점차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 등 서비스업이 확대됐다. 이는 생산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노동자들의 경제 생활의 파탄을 촉진시켰다. 베네수엘라 위기의 근원, 자립성의 부족. 19세기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전쟁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됐으나 미의 끊임없는 침략 전쟁에 시달려왔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미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개입했다.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북부 해안가에 도시를 건설하고 식민지 베네수엘라를 건설했다. 베네수엘라는 당시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으로 경제 명맥을 석유 수출에 걸고 있었다. 살기 힘든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들었지만 집을 갖지 못한 채 도시 외곽에 빈민층을 형성했다. 1980년대 경제 위기에 IMF 구조 조정에 시행됐고 민중들의 생활은 악화됐다. 1990년대 초 차베스의 좌익 군사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1998년 차베스는 대선에 당선됐다. 차베스는 1999년 볼리바르 헌법체제를 수립하고 2000년 재헌의회를 구성했다. 2001년 차베스 정권은 토지개혁법, 탄화수소법 등 49개 개혁 법안을 제정했다. 차베스 정권은 통신, 철강, 전력, 시멘트, 은행 등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일부 식품, 유통회사를 국영기업화했다. 석유 산업의 국유화는 기존 외국 회사의 경우 국영석유회사와 합작투자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국가가 국영석유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됐다. IMF 통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3년 베네수엘라 GDP는 3.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의 자립성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차베스 정권은 민중생활 향상을 위해 미션을 시행한다. 미션 비비엔다는 도시 빈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정책이다. 마두로 정권은 2013년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클랍을 추진, 꼬뮤나를 통해 15일마다 식량 생필품 600만 개를 90%의 가정에 나눠주고 있다. 차베스는 기존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 팽창 정책과 달리 2008년 금융세계공황까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했으며 이후 물가 인상은 통화 남발이 아니라 생필품 공급 부족의 그 원인이 있다. 자본가들과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생산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대한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대상국을 넓혀왔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에 대항하기 위해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알바를 통해 연대하고 있었다. 결국 경제에서 자립성의 부족은 제국주의의 경제 봉쇄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낳았다. 지금 마두로 정권은 이 교훈을 뼈저리게 수용하며 자립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북, 자립경제 노선 따라 사회주의 공업화. 북은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 후 일제산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혁명으로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전후 복구 건설 시기 김일성 수상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경공업 농업 동시발전 노선을 제시했다. 북은 이 노선을 소련이 경공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중공업을 강행적으로 발전시켜온 노선과 구별하고 있다. 소련은 혁명 이후 바로 내전을 치르면서 전시 경제화에 있었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포위 속에서 낙후한 경제를 더 빨리 축혀 세워야 했다. 북은 소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과 교류했지만 자립경제 건설 노선을 견지하며 종합적이고 다방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자립경제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체의 기술에 의거한다. 북은 전후 복구 건설 이후 14년 만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뤄냈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첫 단계에서 당시 김일성 수상이 강선 제강소를 찾아 강제 생산이 공업화에서 선행 공정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고 그의 호응에 공칙 능력 6만 톤의 분괴압 연기에서 12만 톤을 생산하며 천리마 운동이 시작됐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공업 분야에서의 기본 과업은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전력공업, 채취공업, 흑색 야근공업,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을 공업 전반의 발전에서 선차적인 과제로 보고 추진했다. 1985년 6월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이든 2000년대 CNC 개발이든 북의 기계제작 공업은 공업의 자동화, 무인화, 원격 조정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공업발전 역사에서 2009년 주체철 생산공정의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2010년 주체섬유회 2월 8일 비난론 연합기업소 생산공정의 CNC화,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주체비료 생산은 특기할 만한 성과다. 항시적인 군사적 긴장 속에 1962년 경제국방건설 병진 노선이 제기됐고 1990년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 정치가 실시되면서 국방공업우선 정책으로 전환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북은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목표를 세웠다.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채택됐고 2018년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 제기됐다. 1980년 6차 당대회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노선은 2016년 7차 당대회를 거치며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노선으로 심화 발전됐다.
21세기 공업혁명의 전제, 경제의 자립성과 균형성. 경제 건설에서 자립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은 자기 민중을 위하고 자기 민중과 자기의 자원, 기술에 의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자립경제는 재생산 과정에서 일체의 예속성과 대외의존성을 철저히 배격하는 경제다. 자립경제만이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구조를 갖춰 외부적 환경의 영향에 관계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자립경제는 민중정권을 수립해 민중민주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립경제는 외세 의존과 수출 위주를 배격하고 자기 나라의 힘과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 자립경제를 건설해야만 나라 경제 발전이나 민중생활 향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자립경제 하에 자립공헌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공업, 노동자, 민중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한 공업을 말한다. 남코리아에서 21세기 공업혁명은 노동자, 민중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위하고 노동자 민중의 힘과 첨단의 과학기술에 의해 발전하는 새형의 공업혁명이다. 21세기 공업혁명의 전제는 예속성을 반대한 자립성, 자립경제를 실현할 민중정권의 수립이다. 경제건설에서 균형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균형 경제는 산업 부분에서 일체의 기형성과 편파성을 철저히 배격하는 경제다. 균형 경제만이 민중을 위하고 자기 기술, 자원에 의한 경제를 중단 없이 발전시킬 수 있다. 균형 경제는 자립 경제를 전제로 하고 자립 경제는 균형 경제에 의해 담보된다. 경제의 자립성과 함께 균형성은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의 경제, 제발로 서서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경제 공황을 모르는 경제, 나라 경제 발전과 민중 생활 향상을 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경제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통일 경제를 위한 공영, 민주적 국제 질서를 위한 공정. 남코리아에서 21세기 공업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북코리아와의 공영의 원칙과 다른 나라와의 공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의 공업은 현재 요철처럼 맞물리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남과 북의 각각 보다 발전된 공업화의 성과를 상호 교류하며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체 코리아의 자립적이고 균형적인 산업을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남북의 공업적 성과를 다른 나라의 산업적 성과와 공정의 기치하에 외화의 매개 없이 무역하게 될 때 동반 상승 효과도 클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공정 무역 협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를 수립하며 민주적 국제정치 질서를 지향하는 데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과거 소련 중심의 의존적인 코멘콘 체제와 내수 경제의 문제를 가진 알바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자립 균형 경제를 전제로 한 공영 공정무역 체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3월호 생산의 정책 부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미국, 어제 함께 보았던 제국주의들이 어떻게 민중을 억압 착취해서 또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경제를 유지하는지와 함께 오늘은 미 제국주의가 군수공업, 즉 수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군수공업으로 자신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결국 전쟁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는 반제, 반전, 반미의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쟁과 함께 자립경제를 건설하며
결국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중 중심의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민중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